안녕하십니까. 콜로라도 타임즈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정책 변경 소식, 시리아 주둔 미군 호송대가 매복 공격으로 부상한 사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이어지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 현황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 단속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DHS는 이제 미국 내 모든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속에서 벗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유거부의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의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련된 아이스 작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달 초 발표된 퍼블릭 릴리전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3월 42%에서 최근 3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경순찰대 광역사령관인 그레고리 보비노 산하 팀들은 특정 표적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제 연방 요원들은 과거 홈디포나 세차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민족, 억양, 언어 등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불법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았던 대규모 단속 작전의 비중을 낮추게 됩니다. 대신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표적의 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여전히 교통단속 집행은 계속할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방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올리언스에서 진행 중이며 이미 250여 명을 체포한 카타훌라 크런치라는 새로운 작전은 계속될 예정이며 DHS는 이 작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5,000명 체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소식입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복무요원 여러 명이 매복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한 고위 미국 관리는 일부 부상자의 상태가 중상이라고 폭스뉴스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시리아 중심 도시인 팔미라 중심가에서 순찰 주던 미군무 시리아 연합군 호송대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연합군은 이슬람 국가 테러 집단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이슬람 국가가 칼리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해왔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시리아에는 약 1,500명의 미군 복무자 병력이 남아 있었으며 미국은 시리아 상황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데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공격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의 축출되는 1년쯤이 되는 시점에 발생했으며 당시 반군이 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50년간 이어지는 아사드 가문의 통치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국제 분쟁 소식입니다. 트럼프 중재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로 양국이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 합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양국 총리와 대화했고 양국이 12월 12일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에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2011년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 합정을 맺었지만 지난 12월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양측에서 다수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양국 상황은 엇갈렸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잘 진행됐다고 했지만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국인 침략자가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며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태국군이 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여러 목표에 폭탄 7자를 떨어뜨리는 등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1907년 국경에 처음 측정된 이후 817km 길이의 국경선 중 일부 미확정 지점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주 생활 정보입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이수산 기자가 취재한 따뜻한 배려가 깃든 미국 어린이 생일 파티의 티켓, 호스트와 게스트의 필수 규범을 통해 미국식 커뮤니티 문화를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가정이라면 미국식 어린이 생일 파티 문화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일 파티는 단순한 축하 행사를 넘어 가정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중요한 지역 커뮤니티의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며 지켜야 할 배려의 규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티를 주최하는 호스트의 준비는 초대장 배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선 손님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통 파티 3, 4주 전에 초대장을 배포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초대장에는 파티 장소, 시간 외에도 푸드 알러지나 특이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티의 마무리 단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구디백입니다. 이 작은 선물 꾸머리는 파티에 참석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이며 보통 개당 $5에서 $10 선의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에티켓입니다. 다음으로 초대받은 게스트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RSVP 참석 여부 회신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았다면 1, 2주 이내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어 호스트가 음식, 공간, 구디백 등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수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선물과 관련해서 한국 문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생일 카드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에선 선물의 앱면 가치보다는 카드를 통해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선물을 준비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5에서 $35 수준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아이의 취향에 맞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선물을 준비했을 경우 생일 카드 안에 교환이 가능한 기프트 영수증을 함께 넣어준다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호스에게 큰 배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받지 않은 형제를 파티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 놀이터 등 유료 시설에서 파티가 진행되는 경우 호스트가 초대받은 아이와 보호자의 입장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반 참여가 필요하다면 RSVP 단계에서 호스트에게 동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게스트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 미국식 생일 파티 문화에서 높게 평가되는 바람직한 매너로 견주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어린이 생일 파티 문화는 선물의 크기 경쟁 대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또래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는 상호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커뮤니티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콜로라도 타임즈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